저희가 이제 함께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와디즈는 혼자서 하기가 힘들어요. 혼자서 하면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정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서로 좀 이렇게 불편한 게 있더라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조금 이렇게 뭐 오늘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그냥 서로 그냥 존중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칭도 제가 오랫동안 선생으로 살았다 보니 대표님 말보다는 이렇게 선생이 익숙해요, 저도. 그런데 저도 노력해서 대표님으로 쓰도록 노력할 거고요. 우리도 서로서로, 대표님으로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한 분씩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인원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 분씩 인사를 할게요. 제가 보이는 대로 맨 위에 남상규 대표님이 보이시거든요. 그냥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남상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이제 다른 거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고장, 몰라서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대표님. 네. 다음 김종민 대표님 보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성의 대표님 보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계령 대표님 보이십니다. 네, 여러분, 저도 함께 이제 준비하면서 멋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서로 아이디어 나누고 여러분들께서 질문 있으신 것들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손원규 대표님 보이십니다. 자리에 안 계시면 유진혁 대표님 보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대 대표님 보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이는 분은 다 인사했습니다. 아, 네, 그 손원규 대표님 음소거 되어 있으셨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다시 예, 한번 안녕하세요. 가능하실까요? 저 아까 말한 음소거 돼가지고 저는 네, 그 철학관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네, 저 뭐 철학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다니는데 옛날에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그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 자료가 좀 있어가지고 하려 하는데 그게 또 뭐 일반 책으로 또 전자책을 하니까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와디즈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플랫폼 들어가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들어가서 보면은 알림 신청, 뭐 지지 서명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알림 신청이 제일 중요해요. 그 와디즈에서는 그 펀딩할 때 알림 신청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같이 동반을 해서 서로서로 알림 신청을 하고 할 때, 서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전자책을 업로드하고, 이제 전자책을 왜 우리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써보고 후기 써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자책도 미리 나누어 주고 후기를 좀 써달라라고 할 때 저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후기 써주고 하면은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가 중요한데요. 와디즈는 홍보 안 하면 아무리 정말 뭐 훌륭한 어떤 거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때 서로 협력을 해서 오픈톡방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다른 분들 것도 올려주고
또 블로그 관리 잘하신 분들도 서로 블로그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거 글도 한번 써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스타그램인데요. 인스타그램이 제일 전환율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관리 잘하신 분들도 이렇게 서로 다른 분들 거도 한 번씩 올려주고. 페이스북은 제일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는데 전환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게 페이스북에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디즈에서 그동안 외국인들은 펀딩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5월 달부터 글로벌이 가능하게 되어서 지금은 페이스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식상품인데요. 이 지식상품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게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보내야 되잖아요.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와디즈에서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긴 한데 지식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메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또 매력이 있습니다. 어 글로벌 가능한 그 전자책을 쓰시는 분들은 뒤에 이제 영어 번역, 요즘에 뭐 번역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번역서 같은 거를 책 뒤에 이렇게 추가로 넣어서, 음, 이렇게 글로벌 그 선택을 하면은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만들 때 글로벌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게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번역됐을 때 문장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들 때도 요거 감안을 하셔가지고, 글로벌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가시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또 커뮤니티 뭐 카페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지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관리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분들이 있으면 뭐 친구나 누가 있으면 좀 친하게 지내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모두 이렇게 성실하게 잘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어, 여러 가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 이제 저보다 정말 더 경력이나 뭐 다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참 하이 레벨이신데, 어쨌거나 이제 요 강의는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대로 좀 이렇게 잘 따라오셔서, 뭐, 제 입장에서는 500만 원 펀딩할 거 1000만 원 되게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임하는 거니까 안 되게 하는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맞춰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영교실을 했던 이유는 일단 주제의 범위가 정확하게 제가 이제 조금 신경 쓰이니까 움직이는 거 신경 쓰여서 일단 그 비디오는 끄고 얘기를 할게요. 주제의 범위가 정해져야지 또 그 다음에 리워드 설계를 하고 리워드 설계가 되어 있어야지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다음 시간부터, 그러니까 2교시가 아니지, 2회차부터 상세 페이지 그 디자인은 직접 들어가지 않지만 어쨌거나 기획을 하고 3주 차에는 상세 페이지 디자인 들어가는데 요 두 가지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무리가 있잖아요. 나중에 기획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제 범위를 명확하게 좀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어색한 가운데 어쨌거나 예, 0주차 서로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디즈에서는 상세 페이지를 스토리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많이 다르죠? 상세 페이지 느낌하고 스토리 느낌이.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하면은 좀 뭔가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스토리라고 하면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뭔가 상대를 설득시키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와디즈 상세 페이지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막 이렇게 써야 할 것도 많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단 노력은 가장 적게 들이지만 효과는 가장 크게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영주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는 것은 서포터한테, 그러니까 고객에게 주는 것은 뭘 주고 내가 받는 것은 뭘 받아야 되나 이게 명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들어오신 분들이 다 너무 착하신 거예요. 너무 착해가지고 주는 거는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줄 게 너무 많은데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와디즈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주었으면 그거보다는 더 크게 뭔가를 얻어내고 이게 와디즈의 어떤 그 펀딩을 하는 뭐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 이게 명확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MZ세대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MZ세대 잘 모르겠어요. 이게 3040하고 5060 세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5060 세대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고 아날로그 세대에서 이제 디지털 세대로 막 넘어온 사람들이고 3040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디지털에 너무도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와디즈에 있는 그 서포터들은 3040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를 물어봤고요. 나이가 3040 세대에 속하는 분들은 뭐 자기 자신이 그 세대 속에 있으니까 뭐 이해를 특별히 안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뭐 5060 세대는 이제 3040 세대를 왜냐하면 3040 세대한테 내 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40 세대가 어떤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박계령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는 한자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3040 세대가 한자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나 이런 걸 쓰면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아한대요. 스트레스 받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 풀어서 써야 된다라고 이제 뭐 그 뒤에 말은 제가 한 말이고요. 하여튼 그 MZ 세대는 한자 같은 거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디지털 문해력은 굉장히 좋은지 모르지만 5060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들한테는 굉장히 좀 약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 상품을 펀딩하는데 이제 뭐 지식, 노하우, 아이디어가 대표적이고요. 요거 사용 설명서가 우리가 가진 지식, 노하우, 아이디어 이거에 대한 사용 설명서로서 우리가 전자책을 예, 한자에 굉장히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무식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학교 교육에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막 한자, 그 대학 교재는 다 한자,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 교재가 다 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자에 토달면서 예, 책을 읽기도 하고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음, 이, 이제 내가 가진 지식이나 노하우나 아이디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바로 전자책이 되는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VOD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전자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엄밀한 의미에서 와디지에 올리는 거는 전자책이 아니에요. 전자책이라고 하면 ISBN을 받아야지 전자책이잖아요. 그런데 와디즈는 ISBN이 없는 PDF를 줘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SBN을 안 받으면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태어나서 사람은 맞는데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와디지에 올리는 것은 ISBN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는 전자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편의상 그냥 전자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고 하면은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달라서 이제 뭐 용어가 엄청 많은데 그 용어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 알 필요는 없고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용어 집은 아니고 제가 이따가 링크를 하나 드릴 텐데 그 메이커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용어가 다 있어요. 와디즈 용어들이 있는데 거기서 찾아가지고 아, 이 말은 이 말이구나 하면 되거든요. 다 뭐 단어처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딱 네 가지. 메이커, 리워드, 그 다음에 후원 펀딩, 서포터. 이 네 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이렇게 글이 읽어집니다. 저희 플래너 시험 볼 때 이런 것도 막 시험 봤습니다. 예, 70점 이상 돼야지 합격인데, 뭐, 떨어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랬고요. 이게 우리 생산자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메이커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전부 메이커입니다. 펀딩을 할 거기 때문에, 전자책 펀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메이커고요. 우리가 제공하는 전자책은 리워드입니다. 그리고 와디즈는 중개 플랫폼이고, 우리의 전자책을 사주는 사람은 서포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포터가 지불하는 그 전자책, 대금은 후원 펀딩이라고 합니다. 메이커, 리워드, 후원 펀딩, 서포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지, 와디즈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이렇게 뭐 전체적인 거 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오더는 아니에요. 우리는 펀딩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X 일부러 해놨냐면 제가 사실은 펀딩 얘기만 했기 때문에 프리오더에 대해서는 다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일기 한 분이 막 연락이 왔어요. 그 펀딩 업로드를 하는데 이게 뭔가가 안 넘어가고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뭐가 이상한지 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내라라고 했어요. 제가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근데 그 사람이 캡처를 안 하고 막 적어서 주는데 프리오더를 올렸더라고요. 그럼 프리오더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체크하는 게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그게 넘어가지를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프리오더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펀딩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다 내려라라고 하고서는 이제 제가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줌으로 보면서 같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프리오더가 아닙니다. 펀딩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 이 문제는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펀딩하는 거에서 효용성을 추구하느냐, 가치를 추구하느냐, 팬덤을 모으느냐가 이제 목표인데요. 물론 이제 교집합이 있어요. 뭐 효용성만 딱, 가치 추구만 딱, 뭐 팬덤만 딱 모을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된 것이 어느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 함께 지금 펀딩하는 분들, 마케팅 자동화 하시는 분은
효용성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살림 꿀팁 이걸 하시는 분은 역시 이것도 어떻게 하면 살림을 잘해서 노력을 덜 하고 힘이 덜 들고 효과를 더 잘 내느냐 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효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팬덤 형성이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비 플랫폼을 구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역시 효용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소비하는 것을 우리가 일정하게 뭐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수수료가 다 붙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내가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일단은 효용성 쪽 생각을 했는데 제가 꼭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메이커님들의 생각을 다 읽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10번,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인생 자서전을 좀 쓰고 싶다. 나는 내가 쓴 자서전을 펀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치 추구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종의 에세이집 같은 건데요. 요게 그 와디즈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PD님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이제 연배가 있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면 이제 나중에 딱 보고 얘기 한참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아우 자기 또 에세이집 갖고 온 줄 알고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사실 뭐 와디즈에서 펀딩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 분석하기는 이제 나중에 요거는 뒤에서 제가 먼저 연습해 오시라라고 하고 드렸을 거예요. 예, 같이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와디즈 펀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에 그 수업을 하는 그 주안점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잖아요.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위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던가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기지 마시고, 마이크를 열고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막 이렇게 논리 정연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기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맥이 이렇게 끊기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은 그 마이크를 열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할 것은 이제 전자책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느냐. 이미 전자책을 다 쓰신 분도 있고, 전자책이 준비되신 분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써야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승인을 받으려면 전자책이 전에는 10%만 있어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자책 나중에 받아보고 막 컴플레인트 들어오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니까 일어나니까 와디즈 측에서도 전부 다 승인받을 때 다 내라. 다만 기본 텍스트는 다 있어야 된다. 기본 텍스트가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약 50페이지 이상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50페이지에서는 제목이나 표지나 뭐 이렇게 몇 가지 뭐 저작권법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게 다 빠져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한 70페이지 정도 있으면 승인 받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승인 받고 나서 한 달, 보통 2주에서 2달 정도 어, 시간이 있거든요. 기간이, 내가 전자책 쓸 시간이 있는데, 길게는 11개월까지도 가능해요. 이 11개월은 어떤 경우냐 하면,
시리즈물로 이렇게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미술상과 그런 걸 가지고 시리즈물로 계속 내면서 그 펀딩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성공을 거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11개월까지 시간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글을 쓰면,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텍스트는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음, 텍스트는 다 있어야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하는 게, 그 업로드하는 게 상세 페이지잖아요. 와디즈에서는 스토리라고 하고요. 아까 한번 설명을 했듯이, 와디즈에서는 상세 페이지라고 부르지 않고 스토리라고 한다. 스토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기능적인 측면보다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라고 이제 와디즈 내에서 그렇게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디즈 내 상세 페이지가 와디즈에서 잘 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와디즈 측에서 제시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설득을 시키는 거는 와디즈형이 아니다. 와디즈형은 친구랑 이렇게 커피를 한 잔 하면서, 차 한 잔을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너 좀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이제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그 기본적인 정보가 없는 상대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어머, 그거 너무 괜찮겠다. 나 그거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거는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획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기획서는 와디지에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A4 용지나 뭐 다른 뭐 구글 독스든 이런 것에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텍스트를 넣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디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전자책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이거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음,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올렸지만 이게 정보, 이분은 그냥 PDF를 그냥 다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와디즈는 이제 PDF를 다 올리지 말라. 물론 권장사항이에요. 다 올리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업로드가 늦어져서 사람들이 그냥 그러면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넘겨버린다. 그러니 이렇게 이걸 끊어서 올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요 가로가 740 픽셀 이상, 740보다 작으면은 이게 옆에 막 이렇게 뜨여서 이렇게 이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로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는데 3000 픽셀 이하로 맞추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이렇게 업로드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로딩 될 때 막 너무 느리거나 이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글이 들어가야 하는, 텍스트가 들어가야 하는 란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텍스트를 거의 안 올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텍스트로 올린다라고 했을 때, 요런 글귀가 기획서에, A4 같은 기획서에 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해두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업로드 하다가 또 멈췄다가 다시 또 뭐 텍스트 막 그냥 썼다가 이렇게 하면은 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쓰던 게 없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요 텍스트를 준비하고 기획서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꼭 정면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프로필 사진이 필요한데요. 이제 메이커 소개를 실사 사진으로 등록하라라고 이제 권장을 합니다. 이모티콘이나 캐리커처 이런 거는 안 돼. 승인을 안 내줍니다, 이게. 그런데 이 실사 사진이 꼭 정면 사진은 아니어도 돼요.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거에 의하면 프로필 사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좀 유명한 작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산을 20년간 연구하셨대요. 요렇게 정면 사진을 넣으셨는데, 이제 다른 것도 들어가 보면은 정면 사진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음, 뭐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사진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뒷모습인 경우도 있어요. 어, 어쨌거나 실사 사진이 있어야 된다. AI로 올리면 안 된다. 이모티콘도 안 된다. 캐리커처도 안 된다. 그리고 플랫폼에 올릴 때 수수료가 있어요. 올릴 때 수수료가 9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부가세가 붙으면 9만 9천 원 되겠죠. 요것도 이제 준비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VOD를 제공하는 우리는 지식상품이니까 VOD도 해당되잖아요. VOD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내 전체 VOD에 대해서 물론 이제 VOD 제작이 전체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 전체 VOD를 설명하는 VOD가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상세 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면은 FAQ가 있어요. 요걸 상세히 작성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 우리는 배송을 이메일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환불. 어, 일단 상세 페이지란다. 이렇게 펀딩이 오픈되고 나서 이렇게 마감하고 나면 전자책을 빨리 보내세요. 다른 리워드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얘를 빨리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취소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쿠팡 같은 데서 물건을 사면 사실 일주일만 늦게 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와디즈는 자기도 모르게 주문을 해놓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막 한 달씩 넘어가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 이제 나중에 막 이제 알림이 문자로 가거든요. 막 가면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가능한 한 빨리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환은 뭐 잘못 들어갔고요. 이겠죠? 교환, 뭐, 환불,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도 신경 쓰셔야 됐고요.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나라에다가 이걸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영어권 국가, 뭐 미국, 뭐 중국, 일본,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 뭐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분명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국가에서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페이스북으로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준비는 이 정도 준비하면은 거의 다 지식상품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식 상품이긴 하지만, 뭐, 굿즈 상품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결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이제 AI 동화책을 5권을 주문을 했는데, 펀딩을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굉장히 늦게 왔어요. 저는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가끔씩 생각나면은, 그거 있었는데, 이러고, 그랬는데, 같이 온 게 그 AI로 만든 카드랑, 그 다음에 책갈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왔어요. 근데 그런 거는 굿즈 상품이잖아요. 배송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배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굿즈 상품을 리워드로 같이 제공할 때는, 굿즈 회사에 계약서 정도는 있어야 돼요. 내가 요 회사에 그 굿즈 상품을 요 회사에서 어, 제작을 할 거야 라는 계약서 정도는 있어야지 와디즈에서 이제 승인 날 때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프로젝트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할 기회가 생겼고요. 지금은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마존 못지않은 그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디즈 플랫폼이. 그리고 또 이런 표현 안 돼요라고 했는데, 이제 이 와디즈 플랫폼에, 상세 페이지 이제 올리고 막 할 때 옆에 AI 도우미가 있어요. AI 도우미가 있어서 이제 와디즈에서 허용하지 않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그 AI가 이거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렇긴 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거 알고 그런 문구가 안 들어가도록 기획을 해야 됩니다. 뭐 확정적입니다. 이런 말. 이거는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 예, 안 돼요. 그런 거는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일기분 한 분이 또 올리다가, 음,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AI가 또 안 된다고 옆에서 계속. 예. 그래서 이제 빨갛게 이렇게 떠가지고 다시 그 말 빼고 다른 말로 바꾸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증이 공식적인 게 아닌데 마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것처럼 쓴다든지 또 뭐 허위의 사실로 한 1억 정도 펀딩을 한 거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굉장히 스케일은 크게 막 엄청나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써 내려갔더라고요. 거의 책 한 권 읽듯이 읽었는데, 근데 다 읽고 나서 느낌이, 근데 뭘 주려는 거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소송에 걸렸다는, 그러니까 펀딩 다 끝나고 나서, 누군가가 소송을 해서, 그분은 이제, 어, 뭐, 사라졌습니다. 하여튼. 다시는 펀딩을 못 하겠죠. 그렇게 된 케이스도 봤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문구를 써야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것, 뭐, 정치적인 것,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들, 이런 거는 펀딩할 때 안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질문을 받을게요. 마이크 열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 선생님, 없으실까요? 궁금한 거? 선생님, 그 글로벌 프로젝트 번역할 때는 네.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는 번역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텍스트로 직접 입력한 것들만 번역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네, 상세 페이지가 그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번역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만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GIF나 이런 데는 글 같은 거를 텍스트를 넣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글로벌로 하실 분들은 음, 외국인들이 그 봤을 때 좀 이상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음, 해요. 음. 어, 글로벌 하실 분들 상세 계시면 참고해서 페이지도 만들게요. 네? 글로벌 만들 분 계시면은 참고해서 만들게요. 예, 그 여성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에도 정말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글로벌 진출해도 되고 하여튼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예, 한 달 후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들 때 하여튼 잘 만드셔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꼭 국내여만 되는 거 아니다 하고 이거는 뭐 외국에 가도 괜찮겠네 하는 거는 그냥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요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요거에 뭐 이렇게 복잡한 거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정리돼서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각자의 노트에다가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체크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사전 설문은 제가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해놨어요. 다 해놨고, 이제 주제는 제가 그때 상담하고 나서 일단 그냥 요거는 요거야. 제가 이제 그, 그 메이커님들 마음까지 다 읽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썼습니다. 대충 썼는데, 각자 들어가셔서 요거를 본인들의 주제로 뭐 길지 않게 간단하게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바꿔 놓으시고요. 또 이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누르면요. 저 이렇게 이름을 누르면 요렇게 저는 왜 잘못된 법일까요? 이제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누르면 자기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자기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뭐 복잡한 거 할 거는 아니고요. 어, 뭘 할 거냐 하면은 이제 수업 중에 그 저희 2교시 때 요거 이제 제가 그 챗봇을 드린 게 있어요. 그 챗봇 드린 거를 연습을 미리 하고 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요번 시간에 그냥 제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막 숙제로 남기지 말고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드렸어요. 요거를 요렇게 긁어서 여기까지만 긁어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긁어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이제 여기 밑에 요거 자기 이름 찾아가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박기령 대표님 이렇게 넘어가면 요 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붙여넣기를 하고 요걸 좀 맞추는 거예요. 이제 쉬는 시간에 하시면 돼요. 하고 이제 요거는 조금 키워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많이 쓰지 마시고 이제 예시로 제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면 저는 이렇게 썼어요. 펀딩 카테고리는 요거 카테고리도 잠깐 그 와디즈로 가서 설명을 할게요. 와디즈에 오면은 이제 저희는 펀딩을 할 거잖아요. 여기에서 맨 여기 상단에서 펀딩으로 들어갑니다. 펀딩으로 들어가서 여기 오면은 카테고리들이 쭉 있어요. 제가 특강할 때 와디즈 카테고리를 이렇게 요걸 이제 제가 캡처를 해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전자책이 중상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되는 순서예요, 이게. 와디지에서 잘 나가는 순서인데, 요렇게 해서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캐릭터 굿즈가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캐릭터나 굿즈를 하시는 분들이 요 카테고리를 안 쓰는 거예요. 상당히 캐릭터나 굿즈가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가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까지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가 패션과 관련됐다 하면은 이 패션으로 그냥 펀딩을 해요. 그리고 뷰티랑 관련됐다 그러면 뷰티에다가 하는 거지. 여기 온전히 굿즈만 아니면 요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요렇게 하니까 이제 와디즈 측에서 승인 내주기 전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카테고리 바꾸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전자책이니까 전자책이나 뭐 클래스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VOD만, 나 전자책은 그냥 간단 설명서만 내고 VOD를 제공할래? 라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같은 카테고리예요. 여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 카테고리가 또 있어요. 다음 카테고리가 부업, 수익, 경제, 경영, 자기계발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순서는 뭘까요? 똑같아요. 잘 나가는 순서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살림 꿀팁 하시겠다는 그 메이커님 계셨는데 살림 꿀팁이면 가정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너무 착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때요? 나 살림 꿀팁을 줘서 뭐 그걸로 수익을 올리기도 해.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맨 앞에 있잖아요. 제일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제일 잘 나가는 게, 요거 채팅창에 한번 써볼게요. 잘 나간다는 말이 1번, 펀딩 금액이 제일 크다. 2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 뭘까요? 요거 제가 맞추는 분한테 오늘 펀딩의 정성이라는 전자책 하나 와디즈에서 나온 거 선물 드릴게요. 박계령 대표님, 1, 2번은 없습니다. 3번도 없습니다.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 손홍규 대표님 2번, 소민서 대표님 2번, 다 2번이네. 어머,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예, 2번입니다. 저 깜짝 놀랐네요. 다들 너무 공부가 잘 되어 있어서, 이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강의를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네. 2번입니다. 금액이 아니고요. 가장 그 서포터가 많이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일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꿀팁을 드리자면, 연애에 관한 거야. 여기로 들어가지 마시고, 연애면 자기 개발. 요렇게 들어가세요. 여기 세 개 중에서 부업 수익, 경제 경영, 자기 개발. 여기서 선택을 하세요. 뭐 입시 취미 넘어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요 세 개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요 세 개로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요거 쓰실 때 여기에다가 자기 개발이라고 저는 썼습니다. 그리고 가격을요, 우리 전자책 보통 10,000원, 뭐 15,000원 요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와디즈에서 권장하는 객단가가 8만 원이에요. 10,000원짜리 올려서 1,000개가 팔려가지고 뭐 얼마나 힘들겠느냐. 1,000개 팔리지도 않거니와. 그럼 와디즈는 어, 그 영리회사예요. 영리회사인데 그렇게 되면 와디즈가 가뜩이나 적자인데 지금 더 그냥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는. 그래서 일단 와디즈 권장 가격 8만 원. 우리 8만 원짜리 리워드를 만들어 내는 게 우리의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명 이러면 안 되고 뭐 우리의 정말 좋은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8만 원짜리 만들어냅시다. 전자책을. 예. 요렇게 8만 원 정도로 저는 썼어요. 보시고 이제 본인들이 요거는 요거 8만 원 전후로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뭐 다 안 써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여기 미션 체크해서 복사 붙여넣기로 갖다가 붙였습니다. 여기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주제도 그냥 써봤고, 뭐 잘 모르겠으면, 뭐 이렇게, 저 그냥 막 갖다가 쓴 말인데요. 직장인과 자기 사업을 해봤는데, 이제 지식 컨텐츠로 인생의 두 번째 직업을 만들려고 나 펀딩한다. 이렇게 하여튼 썼어요. 그리고 핵심 가치는 이렇게 평범한 지식 콘텐츠인데 우리 전자책 만드는 거 얼마나 평범해요. 전자책 뭐 다 그냥 눈 감고도 쓰시는데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은 처음에만 조금 힘든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전자책 뭐 이렇게 써도 설레지도 않아요. 처음 썼을 때 저도 엄청 설렜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식 콘텐츠가 펀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뭐 제가 그냥 막 쓴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이제 전자책을 써서 브랜딩 하면서 시작해보자 하고 예상층은 어쨌거나 와디즈의 70에서 80%가 25세에서 45세 남녀예요. 그리고 직장인인데 제가 이제 경단녀를 쓴 거는 제가 이제 코로나 때 폐업을 하고 사실 저는 아날로그 세대여가지고 내가 아유 뭐 인생 얼마나 산다고 디지털을 지금 배워서 내가 뭐 해? 나 그냥 재밌게 그냥 여행 다니고 이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회사에서 하여튼 제가 모셔다 놓은 이사님이 한국은행 출신이어서 이제 그 스펙 때문에 데려다 놨더니 이분이 저한테 보고서를 주는데 엑셀을 다 캡처를 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엑셀 뭐 기본적인만 할 수 있었지만 뭐 사실 신경 쓰고 막 이렇게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랬는데 내가 아니 이거 원본을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원본을 못 주겠대요. 그런 내가 모셔온 분인데. 그래서 왜 원본을 안 주느냐 이제 좀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자기가 전 회사에서 원본을 주면 회사 대표가 수치를 바꿔서 자기한테 가져갈 돈을 적게 주더라.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원본을 못 준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뭐 기분도 기분이지만 이분하고 나하고 그동안 그럴 사이가 아니었는데 이럴 수가 있구나. 일관계로 이렇게 딱 엮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싸우게 되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니까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참았어요. 참고 이제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택근무로 다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재택근무를 했더니 뭐 제대로 되지가 않고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일 먼저 배운 게 제가 엑셀입니다. 엑셀 배우고 파워포인트 배우고 그때부터 이제 막 디지털은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다 배워서 뭐 어느 날 보니까 우연히 디지털 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강사도 하고 그래서 23년도까지는 그래서 12월까지 디지털 강사로 그 계약이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 서부 여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와디즈에서 교육을 받고 그때부터 이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에서 어느덧 3기가 되었고 1기 때는 너무너무 떨렸는데 제가 온라인에 적응하는 게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니까 더 쑥스러운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하면은 저는 이렇게 안 떠는데 온라인 강의를 하면 막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약간 약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고 이제 뭐 벤치마킹한 사례 AI 시대에, 경단녀를 왜 넣냐 하면, 제가 이제 그러면서 디지털 강사를 하면서 보조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경단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그분들이 과거의 스펙이 그렇게, 뭐 저보다 못할 게 없는데, 그 경단녀, 보조 강사 하겠다고 와가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욕도 먹고, 막 이렇게 와서 저한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이렇게 무슨 이상한 욕을 했다. 막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뭐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참 어른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혼내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 그런 소리 들을 분들이 아닌데, 이렇게, 어, 아닌데, 그렇게. 근데 그분들이 또 너무 현명하게 또 잘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배웠습니다, 또. 예, 하여튼 그랬는데, 이 경단녀 분들한테 뭔가 좀 자신감을 줄 게 없을까. 그래갖고 제가 사실 제조업을 하나 인수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패션 가방을 제작하는 그런 거를 이제 등록을 해놓고, 아직 운영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막 업되게 하는 자신감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류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한 게 있습니다. 예, 그걸로 이제 국가 사업 계획서 써가지고 넣기도 했었는데, 어,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나중에 시간 좀 길어지니까 얘기할게요. 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너무 죄송하고요. 경단녀들에게 좀 용기를 주는 그런 지식 컨텐츠 사업을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여튼 넣었습니다. 잘 생각나는 게 없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뭐 AI 시대에 지식 컨텐츠를 잘 활용하자 이런 거고요. 연구 중이다.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10분 동안 쉴 건데, 쉬는 동안에 요 작업을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들어가서 드래그 해서, 복사해서, 자기 이름은 뭐 쉽게 찾으시면 그냥 들어가시고, 잘 안 찾아진다 하면, 여기 이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넘어갑니다.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거 좀 이제 배열 정리를 해서, 요 배열을 여기를 넓혀서 간단하게 씁니다. 요거까지요. 가능하시죠? 예, 지금부터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0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그 사이에 부탁합니다. 네, 어, 요렇게 다 이제 붙여넣기를 하셨으면요. 아, 네, 남상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삶이 무너진 후 다시 일어선 뒤에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루틴북, 실천 루틴북 하셨는데요. 실천 루틴북을 기획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심리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치 추구형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복한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서 뭐 VOD나 이런 걸로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와디즈에서 보면 전에 지난달이 아니죠. 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 와디즈 펀딩이 있었는데요. 지금 막 끝난 건데, 예, 신체 구조 혹시 그때 특강 하실 때 보셨을 수 있어요. 요거요. 인체 자료집. 이게 19억을 달성했어요. 9억 1,400을 달성했는데, 이런 자료들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거 한번 대표님 보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참고해서. 네. 그리고, 자, 네, 한번 보세요. 어떤 의학적인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사람이 절망을 했다가 그거 회복할 때 신체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쪽이 아니어가지고, 뭐 아니면은 뇌와 관련된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 번 펀딩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회사 다니면서, 뇌에 관심이 많아서 뭐 뇌 과학에 관한 거를 이제 여자분인데, 그 플래너도 하시면서 이렇게 펀딩도 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거를 올려놓고 요걸 이제 드래그를 했잖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다 드래그를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복사를 합니다. 하고 여기 이제 미션 체크, 여기 수업 중 활용하기 여기에서 조금 더 키울게요. 작아서. 여기서 클릭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요 봇이 있는데요. 뭐 제 나름대로 만들긴 했는데 이제 본 만드는 게 사실 이게 2달 전에만 해도 꽤 고급진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 그냥 너나 없이 다 만들어서 막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각자한테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는 이걸로 일단은 분석을 해봅니다. 나의 지식 콘텐츠 분석할 거야.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얘가 이제 요걸 쓰라고 나와요. 그걸 미리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쓰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일단 맥도 끊기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올린 거니 미리 제가 써 놓으라고 한 거고요. 그걸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제 보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들 해 보셨는지 일단 해 보셨다고 보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직장인 및 경단녀. 얘네가 핵심 타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뭐 기존 일은 그거 외에 부수입이나 자기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은 사람들. 또 AI 시대에 그 25에서 45세를 강조하면서 이런 나만의 지식을 활용하는 어떤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진 성인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페르소나를 얘가 이제 34세 지훈 씨를 뽑아줬고요. 대기업 직장인이고, 이런 직종에 있고, 관심사는 이러하다. 그리고 얘는 뭐 현재 고민은 이렇다. 그래서 회사 생활 외에 나만의 콘텐츠 자산을 만들고 싶지만 방법 몰라. AI 시대에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내 경험을 어떻게 콘텐츠화 할 수 있을지 궁금해. 그래서 얘가 내 책을 샀대요. 구매 동기가. 뭐, 누구나 가능하다. 이 말에 이제 자기가 샀대요. 그러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문구를 내가 넣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페르소나 B는요, 경단녀예요. 그런데 지식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수진 씨고 41세예요. 전제 교육 강사인데요. 지금 육아휴직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하고 또 온라인 지식 창업, SNS 브랜딩 등등 그리고 경력 단절로 인한 자신감 저하 막 이렇게 그래서 온라인에서 어떤 돈이 될까 하는 거를 이제 기웃거리고 있겠죠. 그리고 펀딩으로 브랜드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 요것 때문에 제 책을 구매한대요. 요렇게 이제 참고로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34세, 41세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메이커님들 중에는 50대도 몇 분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50대도 한번 보고 싶단 말이에요. 진짜 50대 잘 안 돼? 이러고서는
그럼 요거 이제 방법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드래그를 하면 위에 따옴표 같은 게 생겨요. 요렇게 하면 프롬프트 창으로 넘어가잖아요. 여기에다가 50대 은퇴자라 그럴까요? 은퇴한 어, 여성이 제가 여성이니까 아무래도 여성이 편해요. 여성도 분석해줘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50대도 얘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50대면 벌써 삶의 이막에 대한 욕구가 커서 타깃으로 매우 유효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나이는 55세예요. 이름은 미정이에요. 그리고 은퇴한 공공기관 행정직 공무원이었대요. 그러면서 제2의 커리어, 자기계발, 인생 후반기 계획, 글쓰기 강의, 그러면서 이렇게 은퇴 후 잉여 시간이 생겼어요. 의미 있는 활동을 찾지 못했어요. 예,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분석을 쭉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나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대한 진입 장벽이 있어요. 얘가 벌써 55세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진입 장벽이 있대요. 예, 어, 예, 이렇게 쭉 해서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잡을지는 이 중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요 셋이 다 해당합니다. 30대 중반, 뭐 40대 초반이던 50대던 다 해당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더 내가 타겟으로 잡을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좀 끌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41세 요 수진 씨를 타겟으로 확실하게 잡았어요. 잡아서 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창으로 넘긴 다음에 와디즈 서포터로 이 사람 분석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와디즈 이용 목적은 이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대요. 그리고 경험 기반 투자형 소비자래요.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체험형 소비 욕구가 강하고, 그리고 단순 구매가 아닌 펀딩 참여로 나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느낌을 선호한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와디즈에서 주요 행동 패턴을 보면 이제 자기 개발, 커리어 카테고리에서 탐색, 또 창업, 부업, 자기 개발, 전자책 프로젝트를 즐겨 찜하거나 알림 설정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신뢰와 공감, 또 커뮤니티. 이제 나중에 그 팬덤이 형성되면 각자 이제 우리 메이커님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를 뭐 노하우도 제공해주고 지식도 제공하고 하면서 다음 2차 펀딩, 3차 펀딩 때 계속 끌고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구매 펀딩 결정 요인부터 이렇게 쭉 얘가 우리는 와디즈 플랫폼에서 아직 펀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사실 정확히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는 게 이제 상당히 도움이 돼요. 어, 제가 이제 얘가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데는 제가 얘를 학습을 상당히 많이 시켰던 거예요. 사실 와디즈 갔다가 막 그 상세 페이지도 다 갖다가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학습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빨리빨리 잘 대답을 해줘도 이제 또 메이커님들은 어떤 대답을 할 때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 한 곳에다가 다른 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곳에다가 계속 학습을 시키세요. 물론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계속 뭐 새로 쓰기 막 이렇게 새 채팅 이런 식으로 해도 얘가 잘 대답을 해줘요. 챗GPT 뭐 사용하는 거야.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수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잘 대답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곳에 이렇게 카테고리 하나에다가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뭐, 영어로 갔다 수학으로 갔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영어면 영어에다가 계속 학습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 줄 카피는 얘가 경단녀에서 창작자로 펀딩으로 나의 가능성을 시작하세요라고 요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와디즈 페이지형 첫 문단 소개 스토리가 필요하시면 예시도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예상되는 질문 리스트도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막 얘가 지금 상당히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우리 막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제 다음 차시 때 그 박혜령 대표님이 이렇게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이게 학습했던 게 거기에서 또 어떤 효과를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이제 요거는 요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둔 거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에 설명하던 거 마저 할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수업 시작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어, 지금 선생님들, 대표님들 과제가 뭐냐 하면 리워드를 설정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워드 설정이 왜 필요하냐 하면 상세 페이지 제작 전에 리워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와디즈 넘어가면요. 요렇게 우리가 리워드는 여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요거를 보고 리워드를 선택을 하는데 뭐 나는 여기 5천 개짜리 이제 지금 이제 얘가 펀딩이 끝났기 때문에 가격이 다 지워져 있어요. 지워져 있는데 전자책으로 들어가서 맨 앞에 있는 걸로 들어갈게요. 여기 들어가면 지금 펀딩 중이니까 여기 11만 3천 원 요런 거 줄게. 뭐 슈퍼 얼리버드야. 한정 100개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12만 2천 원. 뭐 얼리버드고 근육 영어 베이직 패키지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펀딩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펀딩이 시작되기 전에 오픈 예정으로 가보면요. 여기에서 전자책 클래스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자, 1% 노션 템플릿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자, 여기 이게 안 나타나죠? 이게 없어요. 어, 펀딩이 시작돼야지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지금 알림 신청이 막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알림 신청을 보면은 52명이 기다려요. 굉장히 저조하네요. 이게 거의 1000명 정도는 나와야 돼요. 펀딩 성공하려면. 뭐 100만 원 이런 거 말고 1000만 원 넘어가고 하려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네요. 여기 있네요. 5184명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거 펀딩 언제 해? 이렇게 하고 본단 말이에요.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얼마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쭉 가면은 이게 이제 뒤로 쭉 넘어가면요. 예, 이렇게 자소서 첨삭은 30만 원, 면접 컨설팅은 50만 원. 이렇게 리워드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취업 컨설팅은 이렇게 뭐 1% 템플릿은 7만 원대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7만 원대로 하면서 리워드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와디지에서 이걸 권장을 해요. 여기에 상세 페이지에 넣어주세요라고. 왜냐하면은
사실 이 프로젝트가 잘 돼야지 와디즈도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제대로 안 써가지고, 여기에 그 리워드가 나타나기 전에 상세 페이지에 그런 거 제대로 안 써가지고 사람들이 나 이거 펀딩 할 건데 얼마야? 라고 하는데 아이 모르겠네 하고 요 사람들이 이걸 뭐 정말 필요하면은 이걸 이제 찜해두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펀딩할 때 와야지 하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리워드를 이렇게 적어 놓아야지 이게 펀딩하는데 펀딩 뭐 하는 사람들을 그 서포터를 많이 받는데 유리해요. 그래서 요 리워드가 정리되어 있어야지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상세 페이지 기획할 때도 어, 이렇게 리워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리워드를 본인들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뭐 얼리버드로 뭐 주고, 그 다음에 또 울트라 얼리버드에서는 난 뭘 줄 거고, 근데 그 중에 꼭 줘야 할 게 있고 안 줘야 할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 객관적으로 잘 판단이 안 되고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너무 소중하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소중하기 때문에 막 주고 싶은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왜 줘? 여기에 이게 왜 껴있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갖고 오시고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뭐 어떤 리워드를 제공할 건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정리를 해갖고 오시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리워드를 잘 설정을 해서 펀딩을 뭐 펀딩 성공도 하고 한 푼이라도 좀 웃긴 표현이지만 조금이라도 펀딩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뭐 저도 그렇고 박계령 대표님도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리워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와디즈 회원들은 이게 2023년도예요. 24년도 거는 없어가지고 23년도 거를 가지고 왔고요. 680만 명이고요. 회원이 월 방문자는 1000만 명이 넘고 있고요. 연령대는 MZ세대이고 25세에서 45세 직장인들이 70에서 80%. 그렇지만 이 직장인들이 꼭 전문직은 아니에요. 뭐 직장이 있다는 얘기지 사실은 이직을 할 생각도 하고 부업을 할 생각도 하고 정말 이렇게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수입도 올리고 또 안정적인 미래를 이렇게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미래를 좀 더 잘 설계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이 와디즈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남녀 비율에 대해서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23년도니까 여성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이런 거 아니어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도 요즘에는 잘 먹혀요. 과거에는 그런 거는 텀블벅으로 가고 좀 작고 아기자기한 거는 텀블벅으로 가고 와디즈는 좀 이렇게 기업형이고 크고 막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와디즈 고객은 탐색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보통 목적형 고객들은 살 게 정해져 있고 구매 결정 시간이 짧고 그리고 가격 비교를 해서 뭐 가장 저렴한 거 이런 걸 같은 거라면 좋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와디즈 고객들은 고민의 시간이 길어요. 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보다가 보니까 이거는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그 스토리를 잘 이렇게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워드 기본 작업할 때는 이걸 내가 왜 제공하나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이거는 뭐예요? 라고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는 힙시머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뒤에 이유를 붙여보세요. 이걸 왜 주는 건데요? 이 책 왜 주는 건데요? 어,
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행 갈 수 있게 해주려고요. 뭐, 이렇게 하여튼, 제 창의성이 한계가 있어서, 예, 좀, 예, 이게 두뇌 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혜택은 뭘 줄 것인가? 디자인, 나 이런 디자인을 너한테 줄 거야. 이거는 세상에 없는 와디즈에만 있는 내가 와디즈에서만 제공하는 그런 디자인이야. 그리고 너 이거 아까 그 유명한 작가분 있었잖아요. 와디즈에서만 그분이 정약용을 이제 20년을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디즈에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장 가치 때문에 또 펀딩이 성공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펀딩 목표 금액을 선정할 때 나랑 비슷한 어떤 프로젝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박계령 대표님도 3개 정도는 골라보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얘네가 요런 거를 얼마를 받는지 한번 보세요. 보면은 하여튼 와디즈는 8만 원대 이상으로 잡으세요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게 권장 사항인데요. 요렇게 들어갔을 때 도대체 그러면 마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게 제품 자체가 전자책이기 때문에 이제 제품 뭐 제작 비용이 안 들어요. 뭐 제작 비용이라고 하면 뭐 기회 비용 정도 내가 그 시간에 딴 걸 했다라면 내가 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어쨌거나 제작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이 8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마케팅비가 보통 10%에서 30%를 쓴다고 합니다. 30%는 많아요. 10%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목표가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 쓰면 되겠죠. 뭐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써가지고 뭐 15%, 많이 쓰면 20%, 30% 너무 많은데 하여튼 PD는 30%를 권유를 하더라고요. 예, 그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 30%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오픈 톡방 방장님들도 계신데 톡방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는 방들이어서 서로 도와주면 10% 정도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분명히 도와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수수료는 이제 베이직 요금제가 있고 프로 요금제가 있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구체적인 거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베이직 요금제가 있고 프로 요금제가 있고 그다음에 엑스퍼트 요금제가 있는데 베이직 요금제는 제가 권유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베이직 요금제는 이제 차이점이요. 요거는 PD분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프로젝트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엑스퍼트 요금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엑스퍼트 요금제를 선택을 했을 때는 100만 원을 선입금을 또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광고비로 들어가는 건데, 남으면 돌려줘요. 어쨌거나 100만 원을 선입금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D한테 연락이 거의 안 온다고 보면 돼요. 10명 중에 한두 명 올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은 PD도 바쁘고, 일단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질구레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 펀딩이니까 너무 크게 막 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쨌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프로젝트 큰 거, 이렇게 제대로 될 거, 이런 거를 선택해서 하는 거지, 아무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는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고, 효과는 낼 수 있고, 두 번째 펀딩에서는 더 잘할 각오를 하고, 어쨌거나 또 초보잖아요. 어쨌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소상공인이나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지식 펀딩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돈을 쓰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걸 그래도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는 분은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 하세요. 그런데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제가 PD분을 좀 붙여드릴게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으면 저도 아무 말 안 해요. 꼭 그거 말고 이번에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또 한 분이 이렇게 했더니 제가 보기엔 그분 프로젝트가 나빠서가 아니라 와디즈 형이 아니에요. 아무리 광고를 하고 난리를 쳐도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을 넘기가 힘든 거였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보면은 대충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돈 쓰지 마라. 더구나 본인이 강의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인데 그 강의가 막 들어왔을 때 감당을 못하면 오히려 욕먹는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일대일 강의는 본인이 경험을 했으니까 일대일 강의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일대일만 적어라. 라고 했는데 이분이 좀 상처를 입었나 봐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건데, 상처를 입었는지 나중에 이제 마지막 강의 끝나고, 어, 저한테 후기를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너무 아팠다, 자기 상처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어,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어야지, 그냥 하라고 했어야 됐었나? 근데 그거는 아니었어.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뭐, 대표님들은 다 제가 보기에, 어, 저보다는 훨씬 사회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인데, 어쨌거나 이 펀딩은 제가 강의를 하니까 제가 알려드릴 게 분명히 있어요. 13%. 요걸 선택하시면 무리가 없어요. 프로 요금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PD가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거기에는 와디즈 내부 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별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메일로 주로 이제 요거는 이메일로 케어를 해줘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어요. 전화로 그냥 해준다는 점이고, 이메일로 해준다는 점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 베이직 요금제를 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알림 신청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3%더 주고, 왜냐하면 우리는 제작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수수료 이렇게 줘도 상관없다. 뭐, 크몽에서만 해도 거의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지가 오래돼서 거의 20% 이상 줬던 거고, 30%뭐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예, 전자책 수수료 치고는 뭐 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다 공제를 하면요, 제 산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52,000원 뭐 이렇게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금액이 낮으면 펀딩 성공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고가 화장품이다. 근데 그거 한 개 제작은 못하고 뭐 500개 제작은 해야지만 기본적인 제작이 되는데, 이제 실수로 펀딩 성공을 무조건 시키고 싶어서 50만 원으로 했다. 그런데 그게 하나가 10만 원짜리다. 5개 제작할 수는 없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펀딩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전자책이니까 50만 원으로 하면 됩니다. 높으면요, 이게 달성이 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80만 원밖에 안 됐다. 20만 원 때문에 어떻게 돼요? 펀딩 전체가 이렇게 취소되는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전자책은 50만 원으로 시작하자.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객단가 계산하는 건데, 뭐, 그냥 예상 매출액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펀딩으로 봤을 때는 목표 금액이 되는데, 우리가 전환율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계산은, 이렇게 정확한 계산은 안 돼요. 안 되지만, 결국은 이 알림 신청자 수가 많은 것이, 결국 요 사람들이 한 8, 90%가 내 전자책을 구매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알림 신청자 수를 많이 모으는 것이 펀딩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전자책 한 권에 기존에 썼던 책들이 있으면 묶어봐라. 이렇게 번들 구성을 해라라고 하고요. 300페이지짜리다 하면은
100페이지, 100페이지, 100페이지 이렇게 한 세 개로 나누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세트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원 플러스 원 요런 구성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의문을 갖는 것이 메인 리워드는 어, 무조건 처음이어야 돼요. 세상에 없는 것을 처음 만들어내는 것. 뭐, 천지창조 같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내가 처음 써내는 책이든지, 처음 세상에 선보이는 아이디어든지, 이런 거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유통 이력이 없어야 된다. 그럼 크몽은 전자책이 아니잖아요. PDF잖아요. ISBN이 없잖아요. 안 돼요, 크몽도. 다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검수를 하는 게 아니라 AI가 다 검수를 하기 때문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펀딩이 무산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리워드는 반드시 세상에 처음 선보여야 된다. 제목만 바꾸면 된다? 안 돼요. 안 되고 기획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꼼수 이런 거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사실 우리가 펀딩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자책 판매 방식으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뭐 약간의 꼼수 이렇게 하지는 말고 그냥 기획. 어차피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획을 정말 쉽게 하는 법을 박계령 대표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기획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뭐 표지만 싹 바꿔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 이력이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아깝다. 같이 묶어서 나 보내주고 싶다. 예, 서브 리워드로 넣으면 됩니다. 메인 리워드만 처음 선보이는 거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리워드 구성할 때 뭐 요런 방법, 여러 가지 용어를 얼리버드, 슈퍼 얼리버드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제가 이제 오늘 들어가서 와디즈 저는 이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은 들어가서 보는데 상세 페이지가 많이 이게 달라졌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상세 페이지가 퀄리티가 좀 떨어졌다고 보여요. 이게 와디즈 상세 페이지가 작년에만 하더라도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사실 저렇게 만들어내려면 이거는 배워서 될 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졌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와디즈 파트너사들한테 맡기지 않고 비싸니까 이제 더구나 지식 펀딩을 많이들 하니까 이 지식 펀딩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막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또 분야가 틀리니까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또 그분들은. 근데 이 지식 펀딩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템플릿을 받아가지고 만들던, 뭐 아니고 배워서 만들던,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그쪽 전문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 정도는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뭔가 이제 벤치마킹 한 걸 찾아가지고 벤치마킹 하시면 되고요. 벤치마킹 할 때 좀 깔끔한 걸 벤치마킹을 하세요. 글씨가 너무 많아요. 이게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예, 안 들어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6,800, 13,665% 달성. 이렇게 됐죠. 보니까 상세 페이지라서 그래요. 상세 페이지에 관심이 많거든요. 마디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줄일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한 거죠. 템플릿을 자그마치 60개나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런 거 이제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요. 또, 프로필 아까 보여드렸고요. 리워드 상세 페이지 제가 이제 참조할 만한 거 한번 봤어요.
요것도 아까 보여드렸어요. 리워드가 이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영어도 굉장히 인기 있어요. 왜냐하면은 3, 40대 직장인들이 영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도 펀딩 하실 분이 지금 계신데, 뭐 충분히, 뭐 이분 못지않은 스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자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영어도 인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세 페이지 참조하라고 제가 이거 사실은 한번 보시라고 올려놨고요. 그 영어 선생님 보시라고 올려놨고요. 또 알림 신청. 예, 이제 알림 신청 전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네요. 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리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리워드 요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 툭툭 끊어지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도 이제 지금 오픈 알림 신청 상태이고 지금 390 86명인가요? 96명인가요? 요 정도 한 400명 정도가 지금 요렇게 알림 신청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요렇게 하고 그냥 본인이 그냥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좀 보컬은 아닌 거죠. 이렇게 하시고 또 요렇게 보시고요. 일단 이제 여기까지 펀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요 정도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실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말하는 나도 숨가쁘고, 예, 듣는 분들도, 어, 조금, 뭐 기본 이론을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상세 페이지, 기획하고 그 다음에 제작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보기는 제가 화요일 조금 약간 편집을 조금 할게요. 뭐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나 제가 보고 편집을 해서 내일 수요일까지 제가 링크 만들어 두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 다음 시간에 기획하고 또 그 다음에 제작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또 또 이제 나머지 그리고 나서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수업에 드리고 또 상세 페이지 발표가 있어요. 어, 발표가 상세 페이지가 다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마지막 시간에 5분 동안에 이걸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음, 강제성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상세 페이지가, 음, 와디즈 상세 페이지는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예, 지인을 하고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한번 자기 상세 페이지를 갖고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 그때 가능하면 다 참여하셔서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니더라도 제가 일기 때 이렇게 그 5분이 하셨어요. 12명 중에 5분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예, 뭐, 근데 나쁜 말들은 다 안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상세 페이지를 들으면서 딱 와 닿는 것도 있고, 저, 저거는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좀 이렇게 뭘 팔려는 거죠?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상세 페이지 그분들이 전자책도 안 써보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안 써보신 분도 있었는데, 그리고 미리 캔버스밖에 안 써봐가지고 못 만들 것 같다, 막 이런 분도 있었는데, 아, 너무 잘 만드셨어요, 나중에. 이제 다는 못 보여드리고, 어,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미 이제 펀딩 올려서 승인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처음 만드시는 분이에요. 캔버스 사용하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고요. 이렇게 잘 만드셨고, 또, 어, 정말 막 일주일 동안 꼬박 만드셨다고 그래요. 이분은 진짜 막 울면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막 자기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잘 만드셨어요. 너무, 예, 이분도 너무 잘 만드셨고, 이제 수정본이 없어요, 이분이 근데. 그리고 또, 이분은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제작을 맡기겠다 막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제작을 이제 박계령 선생님 소개를 해주려고 했더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안 되면 맡길게요 해서, 아,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음, 너무 잘 만드셨어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잘 만드셔서, 이제, 지금 전자책이 한 50% 정도 받아서 그거 맞았으면 올리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제가 선물은 단체 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씩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